서울특별시에 사는 평범한 개인 택시기사.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영어 단어를 나열해서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줄 알고 전라남도 광주시에 가면 10만원을 준다는 외국인 호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터를 만나 광주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택시 운전사. 영화는 영화다. 의 형제 등의 연출을 맡은 장훈 감독의 고지전 이후 6년 만의 작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와 함께한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로 송강호, 토마스 크레치만, 유해진, 류준열 등이 출연했습니다. 제작비 150억, 개봉 3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일본 등에서 개봉,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판타지아 영화제에서도 상영하여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 중화권에서는 천안문 학살을 들어 이러한 사건을 영화에서 묘사할 수 있는 한국이 부럽다는 평가. 홍콩 민주화운동,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화려한 휴가 1987과 함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평론 사이트 로튼 토마토 90점, IMDb 7.9점, 아마존 4.8점으로 고평인 영화 택시 운전사의 영어권 및 일본 반응을 최신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I've missed you. I keep waiting.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기자는 저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는 병원에서 몇몇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잊었습니다만 나중에 그는 지역 젊은이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영화를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제작진이 자랑스럽습니다. 멋진 영화, 연기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한국 영화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했어요. 기자가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슬퍼요. 그때의 군인들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군대에 입대할 때 그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 정권에 충성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영화를 볼 때 항상 유럽이나 미국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검열 제도에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각도에서 파시즘의 규범적인 구조를 행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 우익 택시 운전사의 현실적인 관점을 통해 현실을 보게 만들고 그의 동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파시스트적인 일들은 2000년대 이전 스웨덴처럼 자유를 간신히 존속시켰던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사랑합니다. 한국 영화는 항상 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을 반영하지만 중국에서는 금지되었고 영화와 관련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심하군요. 한국 영화들은 종종 바보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캐릭터를 영웅으로 캐스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가 잘 연기합니다. 이웃들에게 싸고 게으르며 못난 아버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무식한 영웅은 토마스 크레시만이 잘 연기한 독일 기자와 우연히 마주치는데 두 사람은 오늘날 한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와 인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서술로 이어지는 있을 법하지 않은 한 쌍입니다. 대승적 의미에서 이 영화는 보통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더 큰 일을 위해 들고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을 실제 사건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보석 같은 한국 영화입니다. 예상외로 좋은 영화라 볼만했어요. 줄거리는 뻔했지만 실화 이야기와 뛰어난 연기는 영화를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었어요. 단순한 택시 운전사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중국 정부는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 대학살의 피를 묵살합니다.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본다면 한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의 현주소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볼 계획이 없었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기뻐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이지만 배우들과 다른 요소들이 극의 질을 높이고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시기인데 한국 정부는 이 일을 은폐하려고 했고 시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독일 기자가 목격한 것은 그들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쳤어요.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실제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영화예요.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실제 택시기사는 이 비극을 목격하고 몇 년 후에 죽었고 독일 기자도 2016년에 죽었는데 그는 택시 운전사를 직전까지 찾아다녔어요. 정말 다시 만나길 원했습니다. 송강호의 훌륭한 연기, 아주 작은 얼굴의 움직임으로 당신에게 최대한의 감정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아시아 배우입니다. 기생충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에요. 훌륭하고 강한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 장면에서 비극적으로 코믹한 걸 가능하게 해요. 한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 대한 영화이고 종종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파시스트 정부가 하는 유일한 좋은 일은 이 영화에 영감을 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영화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는데 즐겁게 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교육시키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공포로 가득 채우고 어떤 장면에선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쯤엔 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에요. 영화가 끝나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는 모든 출연자들이 매우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잡았어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와 다시 2020년에 2번 봤는데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정말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요. 만약 이 영화가 실제 사실에 근거한 영화라면 이 역사적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강호는 언제나처럼 빛나요. 멋진 연기, 전문적으로 연출되고 쓰여졌으며 한국 영화의 송강호와 또 다른 친숙한 얼굴들의 인상적인 연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너무 최근의 정치 부패와 한국 광주에서 정부가 일으킨 대학살의 역사를 말해준다는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오늘날 미국 전역의 대규모 폭동과 시위를 야기시킨 경찰관들의 손에 의한 불필요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긴장감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부가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을 여행하던 중 광주에 있는 기념비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 읽은 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발 그 영화의 야만성과 잔혹함이 당신이 보는 것을 단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세계의 현실은 피비린내 나고 잔인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희망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명분을 위해 기꺼이 그곳에 목숨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놀랄 만큼 진심 어린 영화 관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불의와 잔인함을 우연히 본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단지 택시 운전사였던 이 의심의 여지 없는 위험과 공포를 뚫고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했던 이 남자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를 많이 봐왔는데 항상 잔혹한 대본과 연출이 담긴 두세 편의 보석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왜 그랬는지 눈에 띄지 않았는데 한국 영화가 만든 10대 영화에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스릴러, 연쇄살인범, 복수극, 직접적 전투 장면 등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 이끌어낸 최고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코미디, 드라마, 액션, 서스펜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감동시켜요. 마지막엔 저널리즘의 걸작은 잔악행위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행사될 때 더군다나 짧은 시간 안에 발전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엄청난 우정을 보여줍니다. 추천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한국의 정치사를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소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죄어들어 가슴 아픈 결말로 이어지며 진심 어린 기억의 탄원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좋은 평론가는 아니지만 별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영화는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매우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다채로운 영화이며 아름답게 촬영, 연출된 작은 보석. 한국 영화와 문화에 완전히 빠졌어요. 서구 영화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인데 미니멀리즘적인 진미가 정말 끝내줘요. 연기가 정말 대단하고 이야기는 감성적입니다. 2시간 동안의 시청과 자막 읽기를 동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를 기피합니다만 이 영화는 저를 내내 사로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매우 비극적인 사건에 유머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라고 애원할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송강호 씨 영화는 지금으로서는 실패가 없어. 실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라의 톱에 의해 농락당하는 국민과 군이 같은 나라 사람끼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밝은 영화가 아니니까 혼자 차분히 보는 걸 추천한다. 초반의 유머스러움과 그 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박력. 자국의 흑역사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 것이 전해져 왔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조사해보기까지 했다. 택시 운전사라는 제목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납득. 학생 때는 공부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했지만 역사를 아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노력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려진 것이 지난달에 본 1987에 그려진 사회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첫 장면과 중반에 서울로 돌아오려던 주인공이 광주로 돌아가는 장면이 한 짝을 이뤄 같은 택시에서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진실을 보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포스터의 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영화였다. 피곤하지만 봐서 다행이야. 세상 일에 별 관심 없던 주인공이 운전기사로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남의 일이라고만 느꼈던 걸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라며 자신의 의지로 도우러 가기까지의 과정이 제대로 그려져 있다. 역사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국경을 넘을 때 숨겨진 번호판을 못 본 척하는 군인이라던가 분명 작은 한 사람의 행동이 미래로 이어지는 거지라고 당연한 것을 생각했다.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행위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정의를 가진 사람은 눈부시다. 계속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봤어요. 처음엔 이기적인 송강호와 피터가 광주의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 참극을 함께하면서 은은한 우정이 생기고 심경이 변해가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길에 광주와 너무도 다른 길가에 매달린 알록달록한 축제의 사방등, 주먹밥을 먹고 신호등에서 갈등하는 표정, 그 시간은 굉장히 영화로서도 의미있고 배우로서의 송강호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광주 사건도 처음 알게 됐고 미얀마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얻었죠. 평화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저에게는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영화였다. 포스터와 일본 제목을 보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건을 충실히 재현했고 웃을 수 있는 씬, 울 수 있는 씬, 긴박감 넘치는 씬 등 영화의 좋은 점으로 꽉 차 있다. 후반은 와일드 스피드처럼 변하고 카액션까지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라는 설정이 너무 좋은데 이것이 실화라니. 이런 만남은 운명의 장난이야.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편리한 시대니까 이때보다 정보의 거짓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일반 시민보다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저항하기 힘들겠지. 한국 영화의 수준은 역시 대단하다.
코미디 터치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줘 오락 영화로서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내용들을 풀어나가 깊이 생각하게 한다. 혹독한 상황에서도 소박한 포근함을 보여주는 광주 사람들에게 감동했다.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도 좋다. 마음 편해 보이는 택시 아저씨로 보이는 포스터나 도입부 등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장치가 훌륭하다. 나도 땡땡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비통한 표정을 띄우면서도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눈매를 지닌 얼굴이 커다랗게 실린 포스터라면 보지 않았다. 너무 무거운 내용이라 이 영화 한 편 보고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후반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떻게 보면 표변 양가죽을 쓴 늑대와 마주친 느낌이었고 마지막 부분에 실현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억측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초반부의 몰입도는 정말 대단했다. 계속 보려고 하면서도 뒤로 미루었던 작품.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게다가 1980년이라는 자신이 태어나기 바로 10년 전의 일. 미디어의 정보 조작에 의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고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진실은 감춰져 있고 SNS로 정보가 바로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반대로 지금이 정보 조작이 되기 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 섬뜩했다. 사람 대 사람의 다툼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용기 있는 기자나 운전기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 건 정말 다행이다. 세계를 너무 몰랐어. 좀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서울의 번호판을 못 본 척해준 군인들. 공항에서도 눈 감아준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송강호에 이끌려 무심코 봤는데 1980년 광주 사건이라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미얀마도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네요. 소위 한류 스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시절의 향기가 나는 맛깔나는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의 모습들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상기시키므로 미남이 연기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또 용감해 보입니다. 또한 배우만큼이나 촌스러운 멋이 풍기는 옛날 자동차 추격전도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지식 없이 봐서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했더니 전혀 달랐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이런 실태도 세상에는 전해지지 않는 실정. 대단한 권력이다. 그런 실태를 세상에는 알리는 목숨을 건 저널리스트는 존경받을 만하다. 이거야말로 진짜 영웅이지. 택시 운전사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돌아가는 것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 기사들도 모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카체이스 장면은 필요 없었을 것 같다. 다른 택시가 온 길로 오면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너무 기대했나 보다. 한국에서 그런 폭동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공부가 되었다. 누구든 자신에게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남의 일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두 눈으로 목격하고 얽히게 되고 어제까지 웃던 이제 막 친구가 된 사람이 막 죽어버리거나 하는 것을 겪으면 이제 그 기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영화 속 주인공은 영희 같은 것도 원치 않았으며 영웅이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되면서도 실제로는 숙청이나 보복을 두려워한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택시 카체이스 장면은 너무 뜬금없어서 웃겼다. 본국의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잔악성을 한국 측이 영화로 또렷하게 드러냈다는 것에 먼저 고개를 숙여집니다. 일련의 사건을 그려내 역사적 작품이 될 것은 틀림없겠죠. 그렇지만 역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다운 오락성 있는 장면도 확실히 만들고 있는 것도 훌륭하다. 복선도 크고 작게 잘 혼합하여 연출하였습니다. 제목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초사회파 영화의 명작. 중반 이후로는 계속되는 긴박감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미얀마군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라 꼭 봐야 할 작품일지도. 물론 엔터테인먼트로서 봐도 재미있는 작품이었지만 80년대 정보 전달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SNS 등 전달 수단이 발달한 지금도 뉴스가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는 부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발신하는 측 누구라도 가짜 정보를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악질적일지도. 실화 기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 시대 한국의 배경에 무지했던 게 부끄러웠다.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존경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는데 피할 수 없는 광주 사건.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한국 여론은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이 사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흔들리고 있다. 이 작품은 그 광주 사건을 해외로 알린 언론인을 픽업한 한 택시기사가 주인공이다. 불그스름한 톤으로 그린 밤의 광주 장면은 절묘한 긴박감을 전해주고 있었다. 다만 중요한 역할의 저널리스트가 기분 탓인지 여유로워 보이고 전하고 싶다라는 열의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주먹밥과 김치가 맛있어 보였다. 뒷부분에 반전이 좋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끝나는 그런 일은 없다. 무엇이 자신에게 정의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선택이나 판단에 고민할 때,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걸까? 죽음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것이 한국 영화의 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람이 죽는 현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자유를 찾는 일에 시대나 나이는 관계없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대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전후반은 다른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보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실성 따위를 생각하게 했다. 썸네일의 송강호의 분위기와 본편과의 격차에 놀랐다.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에 행복을 통감하게 된다. 계속 봐야지 하면서 못 봤던 작품. 국가에 의한 보도의 제한이나 국민의 세뇌는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지. 지금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뉴스나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이니까 더욱 국민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편중되기 십상이란 생각이 든다. 개인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영화와 관계없는 감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너무 무섭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국 영화의 독특한 어두움은 역시 중독성이 있다. 한국의 근저에는 지금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던 과거가 있다. 정보 통제에 의해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광주 사건이 소재. 카메라 워크가 훌륭하다. 울고 또 울었다. 영화를 본 후엔 이 사건에 대해 꼭 알아봐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잔잔하고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정적인 역사를 현대의 예술인 영화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중 가장 큰 사건인 광주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전에 화려한 휴가를 감상했는데 꼭 봐야 한다면 택시 운전사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송강호는 기생충 속의 의무라고 고민하는 남자보다 이런 쾌활하고 보통 한국인 남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실화를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은 좀 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이 광주에서 혼자 탈출했지만 양심을 거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광주로 돌아가는 장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국민성을 낳는 원천이 된 시대. 알게 되어 좋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인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느꼈다. 광주에서의 잔혹 행위를 묘사한 것은 가슴 아팠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배웠다. 다만 한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저씨는 딱 질색. 서서히 태도가 개선되어 간다고는 해도 실은 마음이 선행해버린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영화인데 엔터테인먼트로서 너무 재미있고 가슴 벅차며 웃음까지 주는 완성도에 감탄한다. 송강호가 전체적으로 최고임은 물론이다. 딸에게 전화한 후 광주로 가는 장면과 택시 운전사들로 뭉치는 장면은 짜릿했고 절정의 카체이스 장면은 흥분됐다. 그렇지만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쇼킹하고 괴로웠다. 백기 들고 항복한 시민들을 가차없이 총살해가는 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들은 역시 사실에 충실한 것 같아 더욱 경악했다.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해지지 않다니 지금은 좀처럼 없을 일이지 라고 믿고 싶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 영화. 높은 평가로 쭉 보고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작품이었다. 다소 괴로운 장면도 있지만 당시 한국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강호, 유해진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해. 벌써 눈물샘 붕괴. 주인공들과 광주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해서 알아봤다.
단순히 영화로서도 재미있지만 한국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도 꼭 봐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추천하고 싶은 영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필사적으로 진실을 전하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의 번호판을 못 본 척한 군인도 진실을 전해주길 바랬던 걸까? 언젠가 피터와 김씨가 어디선가 만날 수 있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